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맞이한 학생들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또 봄방학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예비 고2, 3 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최종 점검하는 것인데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전학년 학생부 기록에 대한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잘못 기재됐거나 누락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과의 진학상담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선의 전략을 위한 상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발빠른 입시 정보와 풍부한 입시 지도 경험으로 보석 같은 조언을 해주시는 멘토시죠.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조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조원입니다. 지금 이제 봄방학 하기 전에 이제 개학들을 해서 생활기록부 쓰느라고 이제 바쁜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첫 출근해서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 생활기록부를 지금 쓰다가 왔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선생님 학생부 기록 좀 잘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대학에서 평가할 때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얼마나 전공에 잘 방향성을 있고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쓰는데 적어도 선생님들한테 좀 그런 거에 대한 언지를 해주시고 또 나는 이러이러 활동을 했습니다. 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사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 없이 그냥 써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합니다. 뭐 이쁘고 착하고 열심히 한다 이런 거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지금 시기에는 자기가 좀 학생부 종합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한테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세밀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맞춤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진선여고 진학부장이신 김태용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를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선배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웠고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배워가지고 다 잊어버리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시 복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과 재학생의 성적 차이가 한 5점, 6점 정도, 그러니까 3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대학이 두세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고 수능은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시에서 잘 되면 좋겠지만 수시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플랜 B를 계획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 3주 남았는데요. 열심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면 논술전형 뭐 아니면 정시전형 잘 골라서 미리미리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고 부드러운 상담으로 진학 지도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물론 이제 예비 고2, 고3 학생들에게는 이 겨울방학이라는 긴 시간이 이제 학과 공부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이제 생각해서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기에 본인의 어떤 진로와 적성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독서활동은 반드시 꾸준히 진행을 해서 본인의 어떤 독서활동이 상당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정주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 상담 학생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41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 왕성한 교내외 활동, 나눔과 봉사활동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 생명과학부, 지역균형 선발, 고려대 생명공학부, 고교 추천자 이전형, 경희대 의예과 논술전형 우수자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을 희망하는 예비고사입니다. 네, 우리 학생 반갑습니다. 진로에 대한 뚜렷한 그 목표가 있어서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런 질병관리연구원이 생각했나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병리학이라는 학문에 흥미가 있었는데 메르스 같은 전염병들이 속수무책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고 질병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싶어서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목소리 되게 똘망똘망한데 오늘 상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학생이 대답을 하는데 옆에 두 분 선생님께서 계속 말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네요. 지금 상담은 김태용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특징과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진학도 생명과학과 관련된 학과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내 활동에서도 자연탐사반, 그다음에 생명과학 동아리, 논문 작성 학술 동아리와 같은 자연과학과 관련된 또는 생명과학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왕성한 교내 외부 활동입니다. 그 외부 활동, 즉 교회 활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전혀 적을 수도 없고 반영되지가 않지만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수시에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내 경시대회와 동아리 활동 외에도 외부 활동으로는 1학년 때 YSC 대회에 참여하기도 했고 사이언스 잼버리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의학연구교실에서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했고 2학년 같은 경우 연대 주최한 한국청소년 학술대회에서 물리학 세션에 참여하기도 했고 연구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자연과학 체험캠프에서 지구과학 분야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교실에서 참여하기도 했고 중랑구에서 주최하는 고교연합 학술동아리에 참여하기도 했고 논문도 발표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나눔과 봉사활동입니다. 1학년 때 65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했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한 게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고요.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가 완성되지 않아서 6시간밖에 교내 봉사활동이 없는데 아마 1학년 동안 비슷한 활동을 했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알차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네, 유리한 전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혹시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아, 네네. 그러시군요. 오늘 좀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나중에 추천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일 것 같습니다. 2학년 2학기 때까지 내신 성적이 1.41등급이고요. 또 과학 중점 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도 이 정도 내신을 잘 유지를 했고요. 또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 성적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 웬만한 학과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로다가 생명과학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학 중점 학교에서 수학, 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내신 받기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2명만 추천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2명 안에 든다고 할지라도 제가 담임 선생님이라면 추천을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똑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 일반 전형으로 자연과학부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도 원하고 있는 고려대 고교 추천 2 전형 같은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전형으로다가 그 생명과학과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성균 인재 전형으로 과학 계열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로 그 자연과학 같은 경우엔 내신 1.1대 초반 정도까지가 주로 합격을 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약간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기자 전형인데요. 그 외부 활동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특기자 전형에 그 중북 지원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만 반영이 되고 외부 활동이나 외부 수상, 자격증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데 반해서 특기자전형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 외부 수상, 그다음에 자격증은 다 기록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외부 활동이 많기 때문에 고려대 특기자전형 한 442명 정도 뽑는데요. 여기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연세대학교 과학공학 인재 전형으로 269명을 뽑는데 이제 과마다 이제 인원이 조금 줄어들겠죠. 네. 여기에도 복수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복수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는 논술 전형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대학에 한 2개나 3개만 지원하고 나머지 6개 중에 나머지는 논술 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논술 성적이 아주 우수를 해야 되고 수능 최저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수 영과 중에서 세계 경영 등급 합이 4거나 아니면 1등급 3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국수 영탐 4개 중에서 등급 합이 5 이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충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수학, 가형,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 매번 96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 주로 많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네. 우리 학생의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가 1등급이고 그 다음에 수학, 가형이 2등급, 그 다음에 영어가 1등급, 한국사 3등급, 화학 원이 2등급, 생명과학 원이 2등급이어서 등급 평균 1.5가 되겠습니다. 이걸 9월과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 가형 같은 경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고 그 다음에 한국사는 모두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도 1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과 생명과학 원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이 모의고사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수탐 100분위 합이 300점 만점에 283.6입니다. 그럼 284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서울대 지역균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4개 영역, 국수, 영탐 중에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이 됩니다. 그다음 연대 같은 경우 활동 우수형, 아까 말했던 활동 우수자 전형이 되겠죠.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가형, 과학원, 과학도 과학을 2개 과목을 칩니다. 이 4개 중에서 2개, 등급 합이 2개 영역 4등급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2개가 나오면 되겠죠. 네. 그다음 고대 고교 추천 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국수, 영, 과 중에서 3개 등급 합 6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 뇌인지과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2개 영역 등급 합 4가 되겠고요. 특기자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논술 전형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국수, 영, 과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4가 됩니다. 그래서 탐구는 잘 본고 한 과목만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11월 모의고사 국수탐 100분위 합이 284점 정도 되기 때문에 정시로 서울대 생명과학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1월 모의고사 성적이 한 292점 정도 이상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고려대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 한 285점 정도 이상, 그 연세대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 한 288점 이상 정도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아서 한 296점 정도 이상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뇌인지과학 전공 같은 경우 274점 이상을 요구해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나 아니면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정도가 지원 가능할 것 같아서 수시에 가고 싶은 대학보다는 좀 낮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결정적 코치이신 정주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한국사가 좀 3등급이어서 전형적인 이과 학생이 이제 암기 과목 싫어하는 한국사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이제 감점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사 관리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학하고 국어가 거의 컷에 걸려 있습니다. 사실 이제 늘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6월달에 이제 재수생 9월달에 반수생이 들어오면 자기 등급이 좀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대를 지원할 때 이제 최저가 걸리면 대부분 요 성적대 학생들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모의고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1.5등급, 수학이 1.62등급, 영어가 1.25등급, 과학이 1.25등급이어서 평균 1.41등급 되겠습니다. 학기별 내신 추이를 본다고 한다면 국어는 1, 2, 1로 한 등급 하락했다가 지금 복구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1등급, 2등급, 2.5등급으로 계속 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2등급, 1등급, 1등급으로 계속 최고 등급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과학은 한 등급이 하락했다가 다시 원상 복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영어는 계속 그 최상위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학이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근데 내신이라는 것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누가 더 준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과학 중점 학교여서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신 시험 같은 경우도 약간 응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한 친구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3학년 1학기에도 수학과 과학에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유지한다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과에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용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활동, 독서활동, 수상경력입니다. 김태용 선생님께서 비교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네네. 일단 맑음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봉사활동이 되겠는데요. 1학년 때 봉사활동 65시간 중에서 그 절반 이상이 개인적인 봉사활동이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봉사활동인 것 같습니다. 2학년 때에는 1학기 때까지 봉사활동 6시간밖에 없었는데요. 아직 2학기 봉사활동의 생기부에 다 입력이 안 돼 있는 관계로 아마 이와 유사한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도 이와 유사한 개인적인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좀 해준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진로활동입니다. 그 화학생명공학에 관한 관심이 많다는 내용이 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기도 하고 의학연구교실에서 참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32개의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잘 나와 있고요. 화학생명공학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2학년 생기부, 2학년 2학기까지 입력이 안 됐을 텐데요. 요게 화학생명공학에 대해서 이런 열정과 노력이 잘 드러나게 기록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3개의 동아리 활동을 했고 방과후 스포츠 클럽도 했습니다. 3개 중 2개는 그 자연과학과 관련된 동아리였고요. 하나는 시사토론과 관련된 동아리였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거의 이와 비슷한 활동을 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름인데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학급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급 부회장으로서 활동한 내용이 두루뭉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구체적인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약간 좀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학생의 개인적인 활동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생기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서 같은 경우 일단 1학년 때 7권, 2학년 때 6권 정도의 독서를 했습니다. 아직 2학기께 입력이 안 돼 있지만 양이 많지 않으면 수준이 좀 높은 책을 읽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의 수준에 비해서 학습 능력에 비해서 책의 수준이 너무 얕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3학년 1학기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2학년 2월 달이 좀 남아있는데요. 본인이 읽고 싶은 또는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한 약간 수준이 있는 책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상과 관련된 게 있는데요. 수상은 일단 교과와 관련된 게 있고 인성과 관련된 게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수상 경력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인성과 관련된 수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전교 최상위권 학생이어서 상 받은 거는 좀 많이 있는데요. 각종 탐구 대회, 그 다음에 경시 대회, 이 수상 등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수상 등위가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조금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남은 3학년 1학기 동안에 될 수 있다면 인성과 관련된 수상을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우리 학생 뭐 최상위권 대학의 또 최상위권 어떤 그런 학생으로서 이제 도전 가능하고 또 이렇게 도전을 하려면 앞서 이제 김태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상 기록에서 뭔가 좀 약간 이제 앞서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은 내신 성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증명이 되고 수상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와 관련된 즉 학술과 관련된 수상이 있고 교과 관련된 수상이 있는데 교과와 관련된 수상이 좀 더 1학년보다는 2학년, 2학년보다는 3학년으로 계속 등위가 올라가는 즉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이래서 생명과학 경시대라면 1학년 때는 동상이라면 2, 3학년 때는 금상이나 대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어떤 본인의 열정과 노력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반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떤 공동이 이제 수상하는 학술지대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과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본인이 3학년 1학기일지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물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독서 활동도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는 그런 학교인 만큼 그 독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폭도 넓어야 되고 본인이 생명과학만 한다고 생명과학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읽고 그것들을 비교 우위를 통해서 자기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학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드시 보완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희망대학이 1지망으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원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3지망으로는 경희대학교 의예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진단해봤습니다. 이 서울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학교의 내신 성적이 최상위 3위 안에 들기 때문에 지역균형 선발로 선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지역균형 선발을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살펴볼까요? 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도전 가능성과 특징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은 16명을 모집합니다. 그 경쟁률이 2017학년도에는 3.88대 1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6.38대 1, 2015년도에는 5.13대 1로 10대 1 미만이어서 높진 않습니다. 전형 방법은 일괄합산입니다. 서류 평가와 면접을 병행해서 1단계, 2단계가 없이 일괄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요.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별 문제 없이 충분히 통과하리라 싶고요.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학생이 개인적으로 제출하는 거고요. 추천 공문과 학교 소개 자료는 학교에서 제출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면접은 그 제출 서류 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갖다가 확인하는 확인 면접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10분 이내 면접하게 되겠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보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도 지역균형 선발 생명과학부 6명 정도의 합격 사례를 보면 국수, 영과 내신 성적이 1.0에서 1.17 정도가 됩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41이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도전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역균형 선발이 아니고 일반 전형으로다가 이 생명과학부를 지원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인원 제한도 없고 네. 면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생명과학부 일반 전형은 1.96등급의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면접만 잘 준비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학생은 지역균형 선발자 전형을 이제 희망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일반 전형을 추천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은 네. 다른 학교와 또 추천 전형도 조언해 주실까요? 네네. 우리 학생의 그 추천 전형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기자 전형을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요.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특기자 전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5명을 모집하고요. 그러니까 2017학년 작년에는 7.58대 1이었고요. 재작년도에는 6.16대 1, 그 다음에 2015학년도에는 6.68대 1이어서 경쟁률이 생복보다 많이 높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네. 1단계로는 5배수 뽑는데요. 서류 가지고 100%를 선발하고, 서류 100%로다가 5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는 1단계 성적 50%에다가 면접이 50%, 상당히 면접이 크게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출 서류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있고요. 활동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외부 활동한 거가 되겠죠. 이건 생활기록부에 없으니까 제출하셔야 되고, 요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출 서류들을 종합해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2단계 면접은 면접위원이 고대 인지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과 과학 인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심층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면접이 좀 어렵겠죠. 네. 그다음에 도전 가능성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2016학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국수 영과 내신이 1.0부터 2.68 정도까지 합격한 사례가 한 6명 정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41이니까 충분히 1단계 통과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결정적인 합불 요인이 되는 거는 면접과 그다음에 외부 활동이 네.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연세대 특기자 전형이나 네. 연세 특기자 전형은 생명공학과가 한 10명 정도 뽑고요. 이화여대 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외부 활동이 좀 잘 돼 있다고 평가를 해주셔서 특기자 네네. 전형을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합격 시나리오도 좀 설정해 주실까요? 네네. 뭐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잘 유지하고 있으시겠지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다 1등급을 받으시면 아주 어려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점점 올라갈수록 네. 그 역경 극복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내신이 충분해서 뭐 그중에 2등급 몇 개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비교과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수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인성 부분에 상을 탈 수 있으면 한번 좀 많은 노력을 좀 해보시길 좀 바라겠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활동한 개인적인 내용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잘 유지하시고 있는데요. 외부 활동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하듯이 그 의미 있는 개인적 봉사활동을 뭐 많지는 않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독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명이나 화학 관련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책을 한번 많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노력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결정적 코치이신 정주원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시를 봤을 때 탐구가 지금 한 90 정도 됩니다. 좀 95까지 올리면 충분히 연세대나 조금 더 올리면 뭐 이제 국어하고 수학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서울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시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봤을 때 이제 마무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과중이니까 뭐 내가 이 정도다 열거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생활기록부에는 왜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자신에 대한 고민을 좀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인성 부분이 요새 되게 중요시 되는데 인성 부분에 대한 어떤 코멘트라든가 아니면은 수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내신만 좋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사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입시 준비하는데 부담이 컸었는데 네. 이렇게 전형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니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받은 내용 잘 보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